삶에서 가끔 우리는 친구가 없다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친구 때문에 큰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결국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마치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고 함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건 전부 환상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친구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은 코비드-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더욱 실감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친구들, 여러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 처음엔 그들과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심을 다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들은 질투했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며 매번 만날 때마다 돈이나 자식 자랑만 했습니다. 심지어 내 뒤에서 모임 사람들에게 험담을 지어내 말했습니다. 정말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고 지금은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혼자 있어도 누릴 것들이 많고 혼자 여행하는 것도 매우 재미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는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을 뿐입니다. 인생은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것 같던 친구들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나이 차이와 가정 환경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친구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고 너무 많이 베풀지도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원한 친구는 없으며 모두가 우리 인생에서 잠시 지나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친구가 자신의 일처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사람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친구들을 만나면 그저 옛날 얘기만 하고 자신을 과시하거나 험담만 해서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피곤하다고 느낍니다. 일부 사람들은 필요할 때나 이익을 얻을 때만 친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경조사나 친구가 많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친구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무의미합니다. 특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친구가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친구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 말은 혼자 있어도 삶을 즐길 줄 알아야 하고 친구와 함께 있을 때도 즐겁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나이가 들어도 친구가 없을 때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3가지 방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나이에 맞는 건강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나이는 더 이상 옛날 기준의 나이가 아닙니다. 현대의 나이는 의학의 발전과 사람들의 정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 반영된 나이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무도 지금의 60세를 20년 전의 60세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나이는 실제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나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태어난 해의 나이를 0.8로 곱하면 그게 현대의 나이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70세라면 0.8을 곱하면 56세가 됩니다. 50세는 40세, 60세는 48세, 70세는 56세, 80세는 64세, 그리고 90세는 72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이가 10세에서 18세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 어르신들처럼 살지 말고 현대의 나이에 맞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셔야 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운동에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병에 걸려서 시간을 들이게 될 것이라고 항상 권고해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정의원 교수는 매일 1시간씩 걷는 것보다는 전신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권장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전신 근력 강화가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매일 1시간씩 걷기만 한다면 허리와 무릎이 아파질 수 있고 근육이 줄어들어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움직임을 구분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익숙하다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버스를 타야 한다면 조금 일찍 나가서 한두 정거장 정도 걸어보세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을 점차 늘리면 전신 근력을 서서히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력을 더 강화하고 싶다면 헬스장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헬스장에는 허리, 가슴, 허벅지 등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헬스장은 젊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 들어가는 것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헬스장에 가면 50대, 60대, 7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체 상태를 잘 이해하고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 어떤 것을 잊더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역의 의료센터에 방문하여 건강관리 전문가, 물리치료사 또는 피트니스 트레이너와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현재 상태에 가장 적합한 운동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는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유튜브에서 의사나 스포츠 전문가의 운동 영상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는 좋은 운동 영상을 제공하는 많은 건강 관련 채널이 있으며 간단한 근력 강화 운동을 검색하여 집에서도 올바른 자세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김원경 작가의 책 별표 연금보다 강한 근육 별표이라는 제목처럼 오늘부터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근력 강화 운동을 찾아서 시작하십시오. 매일 30분만 꾸준히 운동한다면 20년 후에 연금보다 더 중요한 전신 근육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 나이에 맞는 건강 관리를 한다면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없을 때 품위 있고 행복하게 사는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성격에 맞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내과 교수인 이은봉 교수는 인간이 나이가 들수록 고독감과 사회적 고립 증상이 증가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의 발병이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질환은 신체 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므로 노인의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3년 9월 유명 의학 저널 별표 네이처 메디신, 네이처 메더선, 별표은 노인의 취미 활동과 정신질환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16개국에서 65세 이상 9.3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이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4년에서 8년 동안 이들의 정신질환 증상의 발생 여부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16개국의 종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취미 활동을 하는 참가자는 우울증 증상이 약 10% 더 낮았으며 건강하고 행복하며 삶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는 기대 수명이 더 길고 국가 행복 지수도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취미 활동은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를 길러줄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과 감각도 자극합니다.
취미 활동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우울증 예방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주변에서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0세를 넘겼고, 원래 내성적인 성격에 야외 활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바둑을 두거나 혼자 산책하고 목욕하는 것만으로 하루가 금세 지나갑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친구들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기에 모임에 참석해 보았지만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저와 맞지 않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유튜브로 옷 만들기나 요리법을 배우고 가끔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 산책을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정말 멋집니다. 저는 제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불편함을 느껴 자리를 뜬 이후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금의 돈과 건강만 있으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을 가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가고 개인적인 취미를 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더 이상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75세의 할머니이고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크게 소리내어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며 지하철을 타고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도시를 탐방하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면서 혼자 사는 삶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걷기, 요가, 스포츠, 댄스와 같은 신체 활동부터 미술, 음악, 독서 등의 문화 활동, 그리고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취미를 혼자 즐길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취미를 진지하게 배우지 않을 거라면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얼마든지 일단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경험해봐야 비로소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고 이를 꾸준히 유지하기를 권장합니다. 친구가 없더라도 품위 있고 행복하게 사는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노인들에게 자신의 가치에 대해 물어보면 그들은 종종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는 쓸모가 없어. 나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내 인생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가족을 위해 살았을 뿐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부모는 희생의 화신이며 자식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먼저 생각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사회에서의 역할과 직장 내 역할을 완수하며 남편, 아내, 부모, 자식으로서의 역할도 다해왔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선택을 희생하며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잘하는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아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일찍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안전하게 운전하며,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 능숙하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멋지게 찍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잘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산책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정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두르지 말고 침대에 그대로 누워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소중하고 유일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나는 지금 매우 행복하며 내 인생의 황금기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해보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당신의 좋은 에너지를 빼앗는다면 그 사람과는 가능한 한 빨리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이웃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남편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하면 급한 일이 있다고 핑계대고 자리를 피하세요.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이 막 도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한다면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핑계를 대고 피하세요. 친구가 전화를 걸어 당신이 듣기 싫은 자랑을 시작하면 손님이 왔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들과 만나면 당신의 좋은 에너지가 소모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50세든 60세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호기심과 동경, 반항 정신과 어린아이의 영혼이 존재합니다. 마음은 결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사람은 피부에 주름이 생겨 늙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꿈에 주름이 생겨 늙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오래 살아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과 이상을 돌보지 않아서 늙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 시간을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세요. 자신의 가치와 장점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면 노년의 삶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친구가 없어도 품이 있고 행복하게 사는 3가지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현대 나이에 맞게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성격에 맞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항상 명심하고 실천하세요. 나이가 들어 늙는 것이 아니라 꿈과 이상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경험을 쌓고 하루하루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 각자는 어느 상황에서도 유일하고 특별하며 중요한 존재입니다. 노년기는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훌륭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도 성장을 멈추지 말고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계속 나아가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